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분명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길이 끊겨버리는 막막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반대로 모든 문이 닫힌 절벽 끝에서 기적처럼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죠. 이런 극적인 반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운의 흐름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흔들고 또 일으켜 세우는지 그 비밀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여기 김민준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의 웃음소리와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의 사무실은 이제 텅 빈 메아리만이 차가운 공기를 맴돌 뿐이었죠. 책상 위에는 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독촉장만이 먼지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더 깊은 절망으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으며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과 소화불량은 그의 몸과 마음을 끈질기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오직 자신의 시간만이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 비 내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운은 여기서 끝난 걸까? 식어버린 저녁 식사처럼 그의 삶을 데우던 모든 열기가 남김없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그에게 이전과는 다른 아주 작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오래된 외투 주머니를 무심코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명함 한 장. 까맣게 잊고 지냈던 옛 동료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색한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몇 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죠. 상대방은 민준 씨가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고 마침 관련된 새로운 사업 정보를 찾고 있었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날 오후 터덜터덜 길을 걷던 그의 발치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속설이 있는 $2 지폐였죠. 물론 그 돈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아니면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운명에 따스한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는 아주 작은 신호였을까요? 민준 씨 자신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그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예감은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서류 더미 가장 밑에서 포기했던 사업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낡은 명함을 발견한 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며칠 뒤에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고개를 숙였는데 하수구에 빠지기 직전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운이 좋았다고 웃어넘겼을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세상의 문에 누군가 기름칠을 해주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그 변화의 흐름에 결정적인 파동을 일으킨 것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겨 이름조차 가물가물했던 대학 동기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죠. 그는 민준 씨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왔지만 자금이 없어 포기해야만 했던 바로 그 아이템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를 안다며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우연들은 흩어진 점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낡은 명함 속 인물은 동기가 소개해준 투자자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고 길에서 주운 돈은 그를 만나러 가는 낡은 구두를 닦는 데 쓰였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건 발표를 위해 단상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던 지난날의 무기력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강한 활력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회의실의 공기를 장악했고 투자자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이내 감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에서 정확히 파도의 정점에 올라타는 서퍼처럼 민준 씨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운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읽고 그 위에 올라탄 것이죠.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에 울려 퍼진 박수 소리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멈춰있던 그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우렁찬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고 주변에는 그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그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민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행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조차 놓지 않았던 희망의 끈이 기어이 기운의 물길을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한숨 쉬지 않습니다. 대신 드넓게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기운의 흐름을 느끼죠. 인생의 가장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그는 비로소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눈부신 파도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잔잔한 수면으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말이죠. 과거의 그였다면 이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며 이 순간이 영원할 거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허우적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깨닫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가장 높은 파도의 정상에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밀물과 썰물의 때를 정확히 인지하고 다음 흐름을 겸허하게 준비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운이라는 것은 결코 금고 안에 가둬둘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곁을 찾아왔다가 또 다른 곳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루하루의 성과에 마음을 졸이거나 들뜨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숲 전체를 조망하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자신을 둘러싼 기운의 지도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아침은 분주한 회의 대신 고즈넉한 서재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으로 시작되죠.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다가올 변화를 감지하고 대비하는 그만의 성스러운 의식인 셈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가장 어두운 시절이야말로 기운의 흐름을 온몸으로 배우게 한 가장 혹독하고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바닥을 쳤기에 비로소 솟아오를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이제 명확히 압니다. 자신에게 찾아왔던 폭풍 같은 기회들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의 선물이 아니라 미세한 기운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스스로 만들어낸 필연의 결과였다는 사실을요.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오히려 몸을 낮추고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태양이 영원할 수 없듯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농부의 마음을 비로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오랜 시간을 거쳐 터득한 지속 가능한 기운의 비밀입니다. 운의 흐름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되 그 방향을 읽고 묵묵히 자신만의 노를 저어가는 꾸준한 태도 말입니다. 잔잔한 찻잔의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결 위를 항해하는 여정 그 자체라는 것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파도를 만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파도 위에서 어떤 자세로 중심을 잡고 서 있느냐 하는 문제였죠. 좋은 기운이 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담아낼 그릇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사주팔자가 태어날 때 주어진 일기예보와 같은 것이라면 그는 이제 우산을 챙기고 겉옷을 준비하며 스스로 날씨에 대처하는 법을 완벽히 터득한 노련한 항해사가 된 셈입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에게 성공의 비결을 섣불리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묵묵히 그 사람의 기운이 지금 어느 계절에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함께 바라봐 줄 뿐이죠. 외부에서 오는 거대한 운의 파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흐름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 내면의 준비된 자세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 속에서 지금의 고요함은 다음 파도를 맞이하기 위한 힘을 깊이 비축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지혜로운 미소는 예측할 수 없는 모든 변화의 흐름을 기꺼이 긍정하고 온화하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운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던 파도가 언젠가는 잔잔한 물결로 돌아오듯 행운의 절정 역시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말이죠. 인생의 모든 순간이 환희로 가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운의 흐름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성공의 단맛에 취해 오만해지는 것이야말로 다음의 쇠락을 앞당기는 가장 어리석은 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체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빛나는 순간에 오히려 몸을 낮추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현명한 농부처럼 차분히 다음의 흐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행운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거나 불운이 찾아올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오고 가는 계절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그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운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저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서 그 흐름을 관조하게 된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눈부신 기회들이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의 선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채고 돛을 올린 뱃사공처럼 기운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 흐름에 맞춰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던 자신의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던 셈입니다. 기운의 지도를 보여주는 사주팔자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면 그 길 위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전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진리를 체득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의 무대 위 주인공이 되기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즈넉한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잔잔한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제 요동치는 파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졌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그는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죠. 놀랍게도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그의 삶에 또 다른 차원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로운 통찰력에 이끌렸고 일은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운이 좋았던 시기를 통과하며 그가 얻은 가장 값진 보물은 부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중심, 즉 평정심이었던 겁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온화한 미소는 이제 모든 것을 아는 자의 여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해가 뜨면 달이 기우는 것이 세상의 순리라는 것을요. 그는 운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의 흐름을 읽고 그 위에서 춤을 추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나긴 여정 끝에 도달한 깨달음의 경지였죠. 결국 운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신비한 힘이라기보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조율해 나가는 지혜와 노력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삶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기운의 지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 위에서 어떤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운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운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것만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파도가 언젠가 잔잔해질 것임을 알고 다음 물결을 차분히 준비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죠. 인생의 절정에서 모든 것을 이룬 그 순간 주인공은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행운의 시기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감상적인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온몸으로 겪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이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눈부신 기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연의 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기운이 막혀있던 암흑의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작은 노력들이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미세하게 변화하던 기운의 물줄기를 감지하고 그 흐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실어 보낼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운이란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때로는 강렬하게 타오르다가도 때로는 잔잔한 불씨로 남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꽃이 화려할 때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불씨가 사그라들 때 절망하지 않고 다시 타오를 나를 위해 묵묵히 뗄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농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행운의 파도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이라는 배를 단단히 정비하고 어떤 물결이 닥쳐와도 능숙하게 항해할 수 있는 노련한 선장으로 거듭났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절망하던 과거의 자신과 성공의 정점에서 환호하던 자신 모두가 거대한 기운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성취의 기쁨을 넘어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즈넉한 서재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계절 변화를 담담히 바라보는 현자의 모습과도 같았죠.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도, 반대로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무력한 체념도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운의 절정을 경험한 뒤 얻게 된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행운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기운의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섬세한 감각, 그리고 그 흐름에 자신의 노력을 더해 기회의 파도에 올라타는 용기가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의 예술과도 같은 것이었죠. 결국 사주팔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운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 지도 위에서 어떤 항로를 개척하고 어떤 파도를 넘어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지도를 읽는 지혜와 항해하는 기술,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대응하는 유연함이 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잔잔한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현재의 성공도 모두 끌어안은 채 다가올 미래의 어떤 기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운의 노예가 될 것인지 혹은 능숙한 조율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삶에 불어오는 기운의 바람을 어떻게 읽고 있으며 그 바람을 타고 어떤 돛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그의 이야기는 운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행운이나 불운이 아님을 보여주는 셈이죠. 그것은 마치 숙련된 항해사가 바람의 미세한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돛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아주 섬세하고 지혜로운 과정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았다는 말을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특별한 혜택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운의 흐름이 바뀌는 미묘한 첫 신호를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 그리고 그 흐름에 자신의 노력을 실어 보낼 줄 아는 용기가 결합될 때 비로소 발현되는 삶의 예술 같은 것이죠. 사주팔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와 같다면 이 지도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기질, 그리고 인생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도가 아무리 상세해도 그 길을 직접 걷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넘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결국 여행자인 우리 자신의 몫 아니겠습니까?
지도는 어느 계절에 비가 많이 오고 어느 길에 안개가 짙게 낄지 알려줄 수는 있지만 우산을 챙기고 등불을 밝혀 한 걸음씩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기운이 밀려올 때 교만하지 않고 그 힘을 선용하며 굳은 기운이 닥쳐올 때 좌절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태도야말로 지도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일 테고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기운의 지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도를 읽어내는 지혜와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려는 의지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 순조롭게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풍랑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파도를 만났느냐가 아니라 그 파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불어오는 바람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혹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미세한 물의 움직임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순조로운 흐름 위에 있다면 다음 바람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 역시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운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이야기 속 인물처럼 그 흐름을 읽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 앞에도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운의 흐름 한가운데에 서 계신가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읽어내며 다가올 어떤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수많은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기운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고 그 신호를 도무지 읽을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이 나쁠 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왜 운의 흐름이 막혔을 때 우주의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 그토록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등대의 불빛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빛은 분명 그 자리에 있지만 시야를 가리는 안개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안개는 바로 우리 내면의 소음, 즉 불안, 조급함,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기운이 침체될수록 이 내면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 우주가 보내는 섬세한 신호들을 포착할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피하기에 앞서 우리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고 탁해진 기운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리적인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지럽혀진 책상, 먼지 쌓인 창문, 입지 않는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은 단순히 지저분한 공간이 아니라 정체된 에너지가 머무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주변 환경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에 작은 공간이라도 깨끗하게 정돈하는 행위는 막혀있던 에너지의 흐름에 미세한 균열을 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통로를 열어주는 강력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제자리에 꽂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굳어있던 당신의 기운을 흔들어 깨우는 첫 번째 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정리되었다면 다음은 감각을 다시 예민하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 있으면 우리의 감각은 문제와 결핍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길들여집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의식적으로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길가의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색깔에 온전히 집중해보거나 아침에 마시는 차의 따스한 온기와 향을 깊이 음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부정적인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던 당신의 의식을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주파수로 서서히 옮겨가는 조율 작업과 같습니다. 이렇게 감각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의미 있는 우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을 담은 듯한 책의 한 구절이 우연히 눈에 들어오거나 절실히 필요했던 조언을 담은 팟캐스트를 우연히 듣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사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의 내면이 너무 시끄러워 듣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긍정적인 흐름을 타기 위한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음을 줄이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닫혀있던 감각의 문을 다시 여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던 당신의 세상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생명력과 신호들로 가득 차 있는지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침체시켰던 것들의 실체를 명확히 보게 될 것이며 그것들을 지혜롭게 피해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